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5.18에 참석해가지고 웃음꽃이 만발했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5월 18일 소위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기념사진을 찍고 서로 웃음꽃이 만발해가지고 아주 신난 모습을 YTN 돌발 영상이 포착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는 당원들의 불만이 쇄도했습니다. 지금 소풍하느냐? 5.18 묘역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아니, 5.18이라는 그 아픔을 안다면 그렇게 웃을 수 있었겠느냐? 도대체 피해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니 정말로 이 나라가 암담하다, 이런 식으로 이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 김남국 조국 백서에 관여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이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 기념식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서울 동대문 을입니까? 거기에서 이해운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된 장경태 씨는 또 경기도 의정부 갑 거기에서 당선된 소방관 출신 오영환 막 팔짱 끼고 서로 웃고, 오영환 씨는 마스크를 껴가지고 실제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신났습니다. 그 사진엔, 그 영상에 이제 고민정 씨도 있고, 광진을입니까?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된 고민정 씨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영상에만 나온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풍을 온 것 같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는지, 5.18에 대해서 어떤 걸 공감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이 들게 하는 영상 또는 사진, 그런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5.18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개인적인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5.18이라는 거 그 자체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비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비극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느냐, 누구 때문에 더 비화됐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비극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극적인 현장, 물론 이 망월동 묘역이 비극이 일어났던 현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참석한, 그것도 그동안에 5.18 무슨 광주의 슬픔, 광주의 한 이렇게 강조했던, 그리고 호남을 그렇게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갔을 때 더더구나 몸조심, 말조심, 그러니까 입조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광주의 그런 슬픔을 아느냐, 또는 광주의 5.18의 슬픔에 공감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그런 정신들의, 광주 정신에 이 사람들이 과연 부합하느냐, 이 사람들이 광주 정신을, 저는 광주 정신이 실제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광주 정신을 이 사람들은 과연 알고 있는가, 그런 게 솔직히 궁금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서 딱 떠올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새천년 NHK 사건입니다. 새천년 NHK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떠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5.18 출판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5월 17일 5.18 20주년 아니겠습니까? 20주년 때, 그때 이제 총선에 당선된 초선 386세대, 지금은 그 사람들이 586이 됐습니다만, 386세대 정치인들이 5.18 전야제가 끝나고 나서 광주에 있는 가라오케에 접대분가 종업원인가 이런 사람들과 동석해가지고 판을 벌리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던 거를 갖다가 임수경 씨가 그 현장을 보고 인터넷에 그걸 이제 고발한 겁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때 임수경 씨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수경 씨는 정범구 씨 연락을 받아서 이제 그 뒤풀이 장소로 간 겁니다. 뒤풀이 장소로 갔는데,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으니 새천년이 어쩌고 NHK가 어쩌고 하시대요.
저는 새천년 민주당 사람들이 NHK하고 인터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지만 새천년 NHK라는 거는 가라오케 이름입니다. 광주 동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찾을 것도 없이 적어도 7, 8개의 룸이 있는 그 술집에 손님이 있는 방은 그 386 세대 정치인들이 있던 그 방이 유일했다.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박노해 있지 않습니까? 박노해 시인은 아가씨와 브루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송영길 선배님은 저를 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듯이 손짓을 하셨고, 얼핏 보기에 정범구 박사를 포함하여 김성호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김성호, 장성민, 이종걸, 김태용, 이상수 의원 등이 있더군요. 저는 아가씨들이 있건 말건 선배들에게 인사나 하고 가려고 다가선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끌며 욕을 하더군요.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그러니까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야 이 X야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막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집 아가씨들이 놀라서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상호는 이 X의 기집애 네가 뭔데 이 자리에 끼려고 그래 미친 X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임수경 씨를 갖다가 아주 욕설을 퍼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수경 씨는 이거를 갖다가 왜 썼냐, 이 글을 왜 썼냐면은 광주 사람들은 5.18이 되면 먹고 노는 일을 자제한다. 386 사람들은 386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임수경 씨가 이런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냐면 광주를 떠나서는 386 운동권의 존재 기반이 없어진다. 광주 5.18이 있었기 때문에 386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386들이 이 광주에 와서 더군다나 5.18 전야제에 와서 그걸 끝내고 이렇게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와서 무슨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부른다느니 이런 행태를,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하다. 그거를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물론 임수경 씨 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임수경 씨는 386의 순수성과 역사성으로 그들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그들과 거리에서 어깨를 겨누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동지들이 5월 17일 하루 종일 아들의 무덤 곁에서 참배객을 맡고 계시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 이 술판, 이 사실을 아신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주문합니다. 386의 이름을 더 이상 들먹이지 말든가, 망월동 참배가 아닌 놀러 왔다고 하든가, 한때나마 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을 자랑스러워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믿음도 희망도 걸 곳이 없음에 앞이 캄캄합니다. 예, 망월동 참배가 아닌 놀러 왔다고 하든가. 예.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386 당선자가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다는 기사가 신문마다에 났더군요. 술에 취했던 그들은 다음날인 5월 18일 아침에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밤새 광주 영령을 진심으로 추모했다는 듯이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요 라고 하면서 이들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심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꼭 뭐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심이 없는 그런 행동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송영길 씨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 지금 뭐 저기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자기는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송영길 의원은 2017년 7월달에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손혜원 의원, 당시 의원과 이렇게 뭐 엄지를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엄지를 하고 사진을 찍었고, 이 2000년 광주 5.18 전야제에 참석하고 나서 그 뒷부리로 가라오케에 가서 여종업원과 어깨를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한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 민군 4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민가가 다 파손됐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폐허가 된 그 연평도에 가서 인천시장 당시에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이제 까맣게 된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진짜 폭탄주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씨는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뭐 물론 송영길 씨가 지금 이번 5.18에 가서 이런 어떤 논란이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이런 어떤 초선들의 이런 정제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 국민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폭탄주 마음은 송영길, 광주 새천년 NH 사건 송영길, 뭐 송영길 외에 더 있습니다. 뭐 김민석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어떤 정치적 DNA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정말 물보다 진하다. 정말 그 선배들의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